행복 뒤에 어둠 박순옥은 결코 이런 도시 생활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평생을 경남 합천의 작은 마을에서 살다가 어느 날 아들의 전화 한 통에 짐 보따리를 꾸려 부산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 손주들을 돌보러 간다는 사실에 불안과 기대가 교차됐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속내는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출렁였다. 어머니,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며느리 이지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공손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순옥은 보따리들을 조심히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뭘 그런 말을 하니? 네가 더 고생이지. 손주 둘은 순옥 얼굴을 한번 힐끗 보더니 부엌 쪽으로 달려갔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작았다. 오랜만에 맡는 도시의 냄새, 틀어놓은 전기밥솥 소리, 그리고 가볍지 않은 정적. 순옥은 무엇보다 집안의 감도는 묵직한 공기를 느끼지 않을 듯할 수 없었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 속에서 가족 모두의 얼굴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들여진 듯 했다. 저녁이 되자 아들 정환이 퇴근도 하지 않은 채 어두운 얼굴로 들어왔다. 며느리는 습관적으로 그에게 물을 내밀었다. 여보, 저녁부터는 같이 먹어요. 정환은 한숨을 길게 내뱉고는 냉장고를 열었다. 기분 아니야. 그냥 나중에 먹을게. 순옥은 부엌 한켠에 서서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어쩌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부엌에 나란히 서서 순옥과 지원이 반찬을 담고 있는데 부엌 밖에서 정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엔 도대체 희망이란 게 없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놈 없어? 지원이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반찬 그릇을 내려놓았다.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한 씨, 어머님도 오셨으니 힘든 이야기는 조금만 나중에 해요. 정환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힘든 이야기? 넌 뭐가 힘드니? 넌 일만 하면 월급 나오잖아. 나는 지금 10군데 서류 넣고 전화도 못 받아봤다. 그 서러움 네가 알아?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침묵이 금방 집안을 삼켰다. 어색한 분위기. 순옥은 식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들 많이 힘들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며느리, 그리고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손주들이 방에서 조용히 놀고 있을 때 순옥은 거실 한복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방 한쪽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온다. 지원이 혼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 순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 갔다. 난생 처음 며느리의 슬픔을 구체적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손주들이 모두 잠든 후였다. 정환이 거실로 나와 순옥 앞에 앉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듯 창문을 활짝 열었다가 혼자 말처럼 읊조렸다. 어머니, 나 정말 살기 힘들어요. 순옥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아들아, 무슨 일이니? 말해보렴. 정환은 잠시 침묵하다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토해냈다. 내 인생이 자꾸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야.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리고 지금은 집에서 눈칫밥 먹는 신세야. 순옥은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어디서부터 이 가족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화장실 문이 딸깍하고 열렸다. 지원이 얼굴이 상기된 채 나왔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등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정환은 지원을 보자마자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회사에서는 든든한 척하면서 집에선 뭘 그리 비밀이 많아?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숨기고 대체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지원은 두 주먹을 꽉 쥐고 남편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뭘 알아? 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를 함부로 내몰지 마. 아, 그래? 그럼 말해봐. 숨길 게 그렇게 많아? 그만해.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순옥은 며느리의 옆에 다가가 손을 얹었다. 지원아, 혹시 무슨 일 있니? 얘기 좀 해보렴. 하지만 지원은 그저 고개를 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모습에 순옥은 비로소 알았다. 단순한 경제적 문제도, 단순한 성격 차이도 아니다. 그 무엇보다 더 깊고 더 아픈 고통이 이 집을 뒤덮고 있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은 어둡고 창밖의 도로에는 트럭이 덜컹거리며 지나간다. 그녀는 한참 누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에 불을 켜자 텔레비전 화면은 이미 밤의 뉴스를 틀어놓은 채였다. 그녀는 뉴스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방 문을 바라보았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어둡고 무거웠다. 고요 속에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또렷한 흐느낌에 순옥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우리 가족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다음 날 새벽 순옥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 갔다.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다. 손이 떨렸지만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담은 밥상을 내고 싶었다. 지원은 피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다. 어머니, 아침은 제가 할게요. 순옥은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네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뭔가 따뜻한 게 필요하잖니.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식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둘 사이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 지원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삼키듯 계속해서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잠시 뒤 순옥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아, 혹시 무슨 일,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니?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아서요. 그래도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 네가 집이든 회사든 힘들어하면 엄마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그 말에 지원은 움찔했다. 어머니, 전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나중에 꼭 말할게요. 순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 반드시 알아내야 해. 아침 식사 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지원은 출근 준비를 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순옥은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를 살펴봤다. 어깨가 축 처지고 걸음걸이엔 힘이 없다. 미묘한 초조함과 두려움이 그의 전신에 묻어나왔다. 순옥은 며칠간 며느리의 일상을 유심히 관찰했다. 저녁엔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숨 쉬고 눈가는 항상 빨갛게 부어 있었다. 가끔은 핸드폰을 붙잡고 조용히 울기도 했다. 지원이 방 문을 닫을 때마다 순옥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어느 날 밤 식탁에 남자 둘이 앉아 울분을 토하는 소리가 방까지 퍼졌다. 정환,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졌어? 나도 무서울 만큼 두려워. 하지만 지원이 너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지원, 내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제 한계야. 나도 너무 힘들어.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정환, 그게 사랑하는 남편한테 할 말이냐? 지원, 사랑? 지금은 책임밖에 없는 것 같아. 미안해. 그 소리에 순옥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며 숨죽였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 산산조각 나겠구나. 뭔가가 분명히 터질 거야. 그날 새벽, 순옥은 며느리 방문 앞에 종이컵을 놓고 차를 준비했다. 살며시 문을 두드렸다. 지원아, 차 한잔 할래?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지원은 망설이며 순옥과 마주 앉았다. 짧은 침묵. 그러다 지원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내 비밀을 알게 되어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순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네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버리지 않아. 이 한마디에 지원은 결국 고개를 숙여 오열했다. 순옥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드디어 행복해 보였던 가족 풍경 뒤에 도사린 거대한 어둠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지원의 비밀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지만 박순옥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전날 밤 지원이 흘렸던 눈물과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 비밀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말을 몇 번이나 곱씹어도 순옥은 도무지 며느리의 아픔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지원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아이들 도시락을 챙겼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지원 곁에 다가섰다. 지원아, 오늘도 병원 가니? 네, 어머니 요즘 더 바빠서 오늘은 회의도 많고 장비 점검도 해야 해요. 지원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재빨리 집을 나설 준비를 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순옥은 가슴 한켠이 저려왔다. 저 속내를 왜 나한테 털어놓지 못할까? 오래도록 손자 손녀들에게 아침을 챙겨주던 그녀는 어느 순간 멍하니 지원이 남겨둔 컵을 바라보았다. 컵 가장자리엔 미처 닦아내지 못한 듯 희미한 립스틱 자국과 눈물 얼룩이 남아있었다. 오전 10시 지원은 병원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늘 그렇듯 동료들은 지원을 리더답게 대했다. 팀장님, 오늘도 힘내세요.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띄우며 답했다. 그래요. 다들 수고합시다. 하지만 복도 끝 병원장실 앞을 지날 때마다 지원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꽉 쥔 핸드폰에선 박병원장이란 이름의 메신저 알림이 번쩍였기 때문이다. 팀장, 점심시간에 내 방으로 와. 지원은 신음하듯 입술을 깨물었다.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에 깜짝 놀라 폰을 감췄다. 무슨 일로 그러세요, 지원 씨? 익숙한 얼굴, 2년 후임 간호사 민영이었다. 지원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괜찮아, 그냥 수술 스케줄이 달라져서. 점심시간. 지원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장실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병원장 박규현은 지원이 들어오자마자 의자를 돌려 앉았다. 옛날에는 친절하던 얼굴이 요즘엔 늘 그윽하고 음습한 미소를 짓는다. 왜 이렇게 늦었나? 네가 더 일찍 올 줄 알았지. 지원은 입술을 깨물며 차분히 대꾸했다. 병동 업무가 많았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박병원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 앞으로 다가왔다. 뭘 그리 긴장하나? 어깨가 잔뜩 굳었는데. 손끝이 지원 어깨에 닿는 순간 지원은 몸을 움찔했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제가 드릴 말씀 있으면 메일로 해주세요. 병원장은 소리내지 않게 비웃었다. 네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데 내 말 한마디에 네 자리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모르나? 지원의 두 눈에 서린 분노와 공포. 원장님이 괴롭힐수록 저는 더 버틸 겁니다. 박병원장은 의자 옆 팔걸이를 툭 치며 말했다. 네, 남편 아직도 백수지? 네가 그 월급 아니면 집이 굶잖아. 나야 이런 사연 많은 여자들이 좋은데. 네가 말을 이렇게 안 들으면 아무리 팀장이라도 일주일 내에 사표 쓰게 해줄 수 있어. 알겠나? 지원은 치를 떨었다. 더는 참지 못해요, 원장님. 정말로 제 자존심이라도 남기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박 원장이 씩 웃으며 다가섰다. 겉으론 강해 보여도 결국 다 똑같아. 내일 다시 생각하고 대답하라. 오늘은 가봐. 지원은 문을 박차고 나왔다. 복도에서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꾹꾹 눌러 참았다. 집에 돌아온 지원의 얼굴은 산 사람 같지 않았다. 아이들의 엄마 소리조차 상처투성이었다. 순옥은 지원의 푸석해진 얼굴을 보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다. 지원아, 오늘도 많이 힘들었니?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원은 작게 미소만 지으며 괜찮아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 뒤엔 더 깊은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정환이 아내를 향해 무심코 말했다.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너 요즘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전화도 잘 안 받고? 지원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병원이 바빠서 그래요. 괜한 오해는 마세요. 정환은 툭 내뱉듯 대답했다. 그래서 월급이나 제대로 나오냐? 순옥은 부부의 대화를 듣다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정환아, 지원이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좀 알아봐라. 아빠 자리까지 챙기느라 힘든데. 그 순간 밖에서 지원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다시 박병원장이라는 이름이 번뜩였다. 지원은 화들짝 놀라 급히 전화기를 껐다. 정환이 눈을 흘기며 한마디 내뱉었다. 하, 대체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아? 지원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 때문에 그래요. 제발 좀 나를 믿어줘요. 여. 쾅.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간 지원. 순옥은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새벽, 순옥은 살짝 방 문을 열었다. 지원은 이불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지원이가 무너질 것 같다. 순옥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다. 집안 청소를 하며 지원의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꺼내 읽으려다 말고 손이 덜덜 떨렸다.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되겠지. 그 순간 지원이 문 앞에 나타났다. 어머니, 뭐 하세요? 깜짝 놀라 손에 든 봉투를 내려놓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청소하다가. 지원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말할 거예요. 순옥은 묵묵히 딸처럼 며느리를 바라봤다. 나는 네 편이야. 무슨 일이든 믿고 말해도 된다.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지원은 거실 한길에서 오래오래 핸드폰을 바라봤다. 박병원장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결정했나? 내일까지 긴 답장 기다릴 테니. 지원의 두 눈엔 분노와 두려움, 절망과 수치심이 뒤엉켜 있었다. 이젠 더 못 참아. 모두 끝장내버리고 싶어. 그녀의 속삭임은 거실의 어둠으로 빨려들었다. 순옥은 방 안에서 며느리의 흐느낌을 또 다시 들으며 피를 삼켰다. 이렇게나 고통스러워도 나에게 말 못하는 비밀,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내가 꼭 막아야 한다. 지원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단단히 닫힌 방문, 점점 숨이 막혀 오는 듯한 감정의 소용돌이.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그녀의 눈에서 끝없는 눈물이 흘렀다. 순옥 역시 그 밤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 모두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예감, 그리고 참담한 비밀이 서서히 베일을 벗는 밤이었다. 가면 뒤에 진실부산의 봄은 원래 습하고 변덕스럽다. 그날따라 연무가 유난히 심하게 깔렸고 새벽부터 지원의 표정 또한 종일 구름처럼 어두웠다. 박순옥은 잠결에 며느리가 발끝을 모으며 집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희뿌연 부엌, 남겨진 빈컵, 식지 않은 국. 가족 모두가 그 빈틈에 각자의 마음을 감춘 채 살아가고 있었다. 오전 9시 거실에서 순옥은 손주들과 TV를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지원 걱정뿐이었다. 아이들이 서로 장난치며 떠들 때마다 며느리의 방에서 흘러나온 잔향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순옥은 문득 방문 너머로 지원의 책상 위 핸드폰이 깜빡이는 걸 본다. 잠깐 망설였지만 그녀는 손대지 않는다. 더 깊이 들어가기엔 두려움이 앞섰다. 전고 무렵 정환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머리를 쓸어 넘기며 신경질적으로 신발을 차내었다. 어머니, 밥 있으세요? 툭 던지는 말투에 아이들도 순간 조용해졌다. 있지? 아침도 못 먹고 나갔니? 먹을 생각도 안 나서요. 식탁에 둘만이 남았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내고 있니? 요즘 면접은 어떻고? 정환은 한숨을 푹 쉬었다. 되겠어요? 나이도 많지, 경력 단절이지, 애들도 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나 받아주겠어요. 그래도 힘내야지. 네가 무너지면 지원이도 힘들고
아이들도 더 불안해진다. 정화는 갑자기 짜증을 냈다. 아, 제발. 아버지도 아니고 왜 저만 다 참으라고 하세요? 지원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요즘 보면 잠도 못 자고 집에서도 말 한마디 없고.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 순옥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녀석들, 서로가 제일 힘들지 않다고만 생각하는 모양이네. 그날 저녁 지원이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이 달려와 엄마라고 부르는데도 대답 한마디 하지 못했다. 순옥이 조심히 다가가 손을 잡았다. 지원아, 들어왔니? 밥 조금이라도 먹고 쉬자. 지원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예 라고만 대답했다. 식탁의 공기는 냉랭했다. 정화는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지원도 아이들 밥 챙기는 데만 몰두했다. 순옥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다. 요즘 가족끼리 대화도 없구나. 무슨 일이 있니? 정환이 먼저 얼굴을 돌렸다. 말해도 어차피 달라지는 거 없다니까. 지원은 숟가락을 놓으며 중얼거렸다. 힘든 일은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괜히 짐만 되는 것 같고 가족들에게 미안해요. 정환이 예민하게 받아쳤다. 그래서 그런가. 집에 들어오면 꼭 남의 집 온 것처럼 낯설어. 난 그냥 하루 종일 구직 사이트만 보고 있는데. 당신은 뭐가 그리 비밀이 많은 거야? 지원이 얼굴을 치켜들고 정환을 노려봤다. 당신은 내 하루 진짜 몰라. 직장에서 매일 얼마나 치이고 얼마나 더러움을 참고 오는지 알아? 순옥은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번지는 순간을 몸으로 느꼈다. 정환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말을 하라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한마디도 안 하니까 답답하잖아. 지원도 언성을 높였다. 내가 왜 자꾸 참는 줄 몰라요? 집에 돈이 부족해서? 애들 키워야 해서? 남편이 실직했으니까 내가 못 그만두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오셨으니 내 사정은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정화는 주먹을 테이블에 힘껏 내리쳤다. 도대체 얼마나 참을 거야? 진짜 나한테 다 숨길 생각이야? 지원은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을 쏘아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 순옥은 두 손을 굳게 잡았다. 흘러내리는 아이들의 울음까지 집안을 진동했다. 순옥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지원아, 정환아. 가족은 서로에게 벽이 아니야. 나도 지금까지 너무 조심스러웠나 보다. 솔직히 다 털어놓아봐.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누가 괴롭힌 거니? 나도 더 이상 모른 척 못하겠다. 지원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으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벌떡 일어나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자 아이들도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정화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만 내쉬었다. 방 안에 들어간 지원은 문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다. 온몸이 떨려왔고 가슴속에 감춰둔 비명이 혀끝까지 치밀었다. 이 지옥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핸드폰을 꺼내드는 손끝. 다시 박병 원장의 메시지. 생각해봤어? 내일까지 대답 못 받으면 너 자리 없어. 지원은 덜덜 떨며 답신을 보내지 못한 채 화면을 꺼버렸다. 바닥에 찬물이 흐르는 듯 등골이 오싹했다. 도망치고 싶어. 그러나 그럴 수 없어. 순옥은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지원아, 잠깐만 문 열어줄래? 안에서 한참 조용하다가 겨우 문이 열쇠가 돌아갔다. 순옥, 내가 괜히 미안하구나.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지원,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약해서 다 그런 거예요. 순옥이 며느리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아니다. 넌 우리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해왔어.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몰라줄 거야. 그게 더 아프지. 지원은 결국 북받친 감정에 오열하며 고백했다. 어머니, 너무 무서워요. 직장도, 가족도, 나 자신도. 이렇게 망가지는 게 싫어요. 순옥은 며느리를 품에 안았다.
이제부터는 함께 생각하자. 숨기지 말고 내게도 의지해줘. 그래야 우린 멀어지지 않아? 문틈 넘어 정화는 자신의 방에 앉아 이불을 씹으며 흐느꼈다. 부끄러움과 분노, 자책이 복받쳐 올랐다. 나는 왜 아내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가족의 내부엔 언제나 온기가 흐르는 척하지만 갈라진 틈 사이로 시퍼런 외로움과 오해, 그리고 상처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다들 각자의 가면을 쓰고 조용히 빛을 피해 숨었다. 이제 더 이상 그 아래에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없을 듯했다. 극한의 압박 봄비가 내린 뒤 부산은 한결 더 축축해졌다. 박지원은 병원 건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는 습관이 생겼다. 매일 아침마다 이 문을 지나칠 때마다 심장이 콩콩 뛰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그러나 오늘은 유난히 더 불길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사 민영이 다가왔다. 팀장님, 원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찾으셨어요. 지원의 손끝이 굳었다. 무슨 일인지 들었어? 민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그냥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팀장님. 지원은 고개만 끄덕인 채 마음을 다잡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 박 원장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시선을 던졌다. 이 팀장, 이제 오나? 지원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죄송합니다. 환자 상담이 길어져서요. 원장은 냉소적으로 비웃었다. 핑계가 참 그럴듯하군. 네, 요즘 태도 내가 다 보고 있다. 별 시답잖은 소문도 들리던데 네가 만약 내 말을 무시하려 든다면 진짜 결과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지원은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병동 운영과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착각하지 마, 이 팀장. 너만 불쌍한 게 아니야. 병원에 내 자리를 노리는 사람 아주 많다. 언제든 내 맘만 먹으면 넌 여기서 사라질 수 있다. 내 가족이 뭘 먹고 살지는 네가 알겠지? 지원은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은 원장님께서 저를 올가매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원장은 한껏 소리를 높였다. 내까짓 게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진짜 모르는 것 같다. 내 남편 아직도 백수지? 네가 여기서 잘려도 누가 책임질 것 같아? 지원은 눈물을 꾹 참았다.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제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러나게 하시려면 오히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원장은 콧방귀를 뀌었다. 웃기고 있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지원은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가족의 생계가, 자신의 모든 것이 이 자리에 달려 있었다. 점심시간 병원 식당에도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다. 지원이 들어서자 동료들의 속삭임이 귓가를 찔렀다. 저 사람 요즘 원장한테 찍혔다던데? 그래서 저렇게 얼굴이 창백한 거야? 불쌍하다. 집에서도 남편 실직이고. 지원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운 사람인가? 그녀는 식판을 내려놓고 구석자리에 앉았다. 밥맛은커녕 목구멍에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민영이 조용히 다가왔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지원은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괜찮아. 네 걱정이 더 고맙다. 민영은 잠깐 주저하다가 속삭였다. 다들 뒷말만 하고 모른 척해요. 저도 겁나요. 혹시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올까 봐서. 지원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에 빠졌다. 걱정하지 마. 내 일이니까. 네가 다칠 일은 없어. 민영은 애써 미소를 보이며 자리로 돌아갔다. 지원은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복도로 나섰다. 견딜 수 있을까? 이 지옥을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날 오후 병동 회의에서 박 원장은 공개적으로 지원을 질책했다. 이 팀장, 요즘 환자 불만이 많다는 소문 아나?
너 하나 때문에 병원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길 바라. 동료들이 일제히 지원을 바라봤다.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병동 문제라면 제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의나 피드백도 받아드리겠습니다.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를 몰아세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박 원장은 얼굴을 붉히며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감히 내게 말대꾸야. 넌 지위에 안주한 죄로 오늘부터 최종 경고다. 이제 내 인내심은 끝이다. 분위기가 일렁겼다. 지원은 손까지 떨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침착하려 했다. 제 잘못이 있다면 공식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세요. 근거 없는 비방은 받아들일 돈 없습니다. 박 원장은 얼굴을 확 찡그렸다. 네가 잘릴 날도 머지않았다, 이지원. 회의실을 나서던 순간 지원의 다리가 힘이 풀려 복도 한쪽에 주저앉았다. 도망치고 싶다. 정말 이대로 포기하고 싶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두 아이와 실직한 남편,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애쓰는 시어머니의 모습만이 스쳐갔다. 집에서는 상황이 더 나빴다. 저녁을 먹다가 정환이 차가운 말투로 불쑥 쏘아붙였다. 요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집에서 대화도 없고 애들도 눈치를 봐. 나도 하루 종일 면접 떨어지느라 미칠 지경인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아?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도 힘든 거 알아. 나도 하루하루 버티는 거야. 하지만 정화는 계속 몰아붙였다. 그럼 솔직히 말해보라고. 혹시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어머니까지 올라왔는데 당신까지 직장 잃으면 우리 가족 끝장이야. 지원은 식탁을 두 손으로 힘껏 짚었다. 나도 다 참는 거야. 누굴 위해서라고 생각해? 당신이 취직 못해서 내가 이러는 거잖아. 정환도 언성을 높였다. 당신만 힘든 척하지 마. 나도 쪽팔려서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지원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제발 그만 좀 해. 나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순옥이 급히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만들 해라. 지금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 정환아, 네가 집안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니 내 아내가 더 힘든 거다. 서로 좀 더 이해해라. 정환은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대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다. 지원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순옥은 멀거니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며느리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다. 밤이 깊어졌고 지원은 방 안에서 두통약을 꺼내 먹었다.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와 박병 원장의 메시지가 수십 통 쌓여 있었다. 내일까지 대답 못하면 내 자리 끝난다. 말 잘 들으면 다 해결된다. 여자가 집안 가장 노릇하려면 내 말 따르는 수밖에 없어.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지원의 머릿속에 불이 확 일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분노, 절망이 교차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문 밖에서 순옥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아, 괜찮으니? 꼭 네 곁에 있을게. 네가 이겨낼 수 있게 내가 지켜줄 거야. 지원은 앓는 소리로 흐느꼈다. 진짜 여기서 질 수는 없어. 끝까지 버텨야 해. 창문 너머로 비 내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밤. 지원은 자신조차 모를 만큼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벼랑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지 아니면 두 아이와 가족을 위해 반드시 버틸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다 그날 밤 병원은 낯설게 조용했다. 박지원은 마지막 환자 기록을 서둘러 정리하고 간호부 사무실 문을 닫았다. 평소엔 이 시간이면 이미 집에 가 있을 동료였지만 오늘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심스레 핸드백을 들고 복도를 걷는데 등 뒤로 무거운 기척이 따라붙는 듯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병 원장, 지금 내 방으로 오세요. 지원은 손이 굳는 느낌을 억지로 떨쳐내고 병원장실 앞에 섰다. 깊게 심호흡을 하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안에서 문이 확 열렸다. 박 원장은 싸늘한 얼굴로 지원을 쏘아봤다. 이 팀장, 이제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래야 네가 살아남는 거야.
실내는 침묵으로 압도됐다. 박병 원장은 의자 뒤로 기대어 기분 나쁘게 웃었다. 지원은 원호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입술을 깨물었다. 더는 제게 이러지 마세요. 모욕도 협박도 이제 한계입니다. 네가 나한테 덤벼? 그래, 그렇게 나오면 넌 이제 끝장이야. 순간 박 원장이 일어나 지원 앞에 서더니 팔걸이에 손을 얹고 목소리를 낮췄다. 다시 한번 말할게. 내 말만 들으면 내 가족 그대로 평안하게 살아. 아니면 내 남편 취직도 못하고 너도 이 병원에서 쫓겨나. 내 애들도 두고 볼 테니. 지원은 두려움과 분노에 온몸이 떨렸다. 정말 내 인생을 다 망치고 싶으세요? 내가 두려워서 침묵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박 원장은 비열하게 웃었다. 네가 신고라도 하면 누가 널 믿을까? 내 말 발 하나면 넌 바로 끝이야. 여기 사람들 다 내 소나귀에서 돈 받아 먹고 산다고. 지원은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뒤돌아서지 않았다. 원장님이 가진 건 그냥 힘과 자본뿐이에요. 저는 제 가족, 그리고 제 인생을 더럽힐 생각 없습니다. 쾅!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한 번만 더 내 며느리 손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박순옥이었다.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방 안을 휘둘렀다. 지원은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고 박 원장은 화를 못 참고 외쳤다. 누구야? 미쳤나? 지금 어디라고? 순옥은 주저없이 박 원장 쪽으로 달려가 손에 쥔 물컵을 박 원장 얼굴 쪽으로 확 던졌다. 쾅 소리와 함께 컵과 물이 튀었다. 이 인간아, 네가 사람 아니면 짐승이지 뭐겠냐. 감히 내 며느리 협박해? 이제 끝장이야. 네 꼴을 다 밝혀버릴 거다. 박 원장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노파 하나가 감히 네가 뭔데 까불어? 이 병원이 다 내 손바닥 아닌 거 몰라? 순옥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내 더러운 손으로 누구 하나 더 건드리면 나도 죽을 각오로 다 까발릴 거다. 지원은 엄마를 붙잡으며 울먹였다. 어머니, 제발 지금은 참아요. 괜히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순옥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지원을 감쌌다. 박 원장은 쉴 새 없이 고함을 질렀다. 내가 여기서 네 가족 다 쫓아낼 수 있는 거 몰라? 당장 내 눈앞에 꺼져. 순옥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 꼴을 내가 다 봤다. 증거도 챙겨뒀으니 각오해라. 그때 복도에서 민영이와 몇몇 간호사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다. 지원은 점점 멘탈이 무너지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 박 원장의 비열한 기세, 순옥의 분노, 복도에서 웅크린 동료들, 모든 게 뒤엉켜 극도의 혼란이 몰려왔다. 그녀는 같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박 원장은 마지막까지 이를 갈며 외쳤다. 감히 나한테 이런 수모를 주다니. 내가 내내 가족 다 망하게 만들 거야. 어디 두고 보라고. 그날 밤 집, 순옥과 지원은 벽에 등을 대고 장시간 침묵했다. 지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순옥은 깊이 한숨 쉬며 말했다. 내 새끼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엄마가 어딨겠니. 하루 종일 내 뒤를 쫓았다. 지원은 무겁게 고개를 떨궜다. 저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순옥은 차분하게 말했다.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건 오로지 저 인간이지. 이젠 숨어있는 시간은 끝이야. 잘못은 드러나게 돼 있다. 조금 있어 남편 정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도 얼굴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어머니도 당신도. 다들 미쳤어? 이렇게 나오면 진짜 가족 다 망가질 수도 있어. 순옥이 정환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넌 평생 숨기고만 살래? 내 마누라가 이렇게까지 당한 걸 그냥 두라고? 이 집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환은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다. 그럼 경찰에 신고라도 하든가. 그냥 두면 진짜 다 죽는다고. 지원도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다. 그래도 난 더 이상은 도망치고 싶지 않아. 이대로 무릎 꿇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순옥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입을 열었다. 이 집에서 약자가 더 이상 당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먼저 앞장설 테니 둘은 내 옆에서 같이 버텨주길 바란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절박함이 교차했다. 바깥에선 바람이 빗방울을 몰고 흔들며 창문을 두드렸다. 며칠 뒤 박 원장은 수습 국면을 위해 간호부서에 협박 섞인 경고장을 돌렸다. 이 일에 끼어들면 너희 모두 일자리 잃는다. 내 말만 들으면 아무 탈 없을 거다. 그러나 복도에서 밀려오는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간호사 민영은 밤 12시 지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팀장님, 저 이젠 도와드릴게요. 다들 겁나서 말은 못해도 우리 중 누군가 먼저 시작하면 따라갈 사람 많아요. 지원의 눈에 번지는 희망과 두려움의 기미. 지독하게 눅진한 권력 앞. 이제 그 민낯을 세상 밖으로 드러낼 시간이었다. 절망의 끝자락 박지원의 하루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어 지독한 소문과 외로움으로 점철되어 갔다. 병원 장실에서의 충격적인 대치 이후 그는 또다시 깊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주방 식탁 위에는 면목은 마시다만 커피잔과 차에 닫히지 않은 가방, 그리고 수십 통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이른 새벽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원은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며 자꾸만 가라앉는 마음 한구석을 다잡고자 커튼을 힘껏 젖혔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망가진 걸까? 한숨 끝에 맺혀 나오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목이 매지 않았다. 눈물조차 말라버릴 만큼 그의 마음은 바스라져 있었다. 아침 업무를 시작한 병원엔 이미 차가운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지원 팀장 알지? 원장이랑 뭔가 수상하다더라. 밤마다 불려나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던데? 아유,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꼭 불쌍한 척하다 뒤에서 딴짓하지. 동료들은 지원이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돌리거나 슬금슬금 휴대폰으로 뭔가를 공유했다. 익숙하던 선배님, 팀장님이라는 호칭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엔 사라졌다. 민영조차 이제는 지원을 곁을 돌려 피하고 있었다. 민영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죄송해요, 팀장님. 지금 급한 환자 있어서요. 복도는 냉담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지원은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어느새 한 테이블 가득 앉았던 동료들이 모두 흩어지고 지원의 자리는 텅 비었다. 누가 일부러 수근거리며 크게 던졌다. 그런데 저렇게 뻔뻔하게 다닐 수 있다니 대단하다. 이 나쁜 소문 다 사실이라던데. 지원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집에 돌아온 지원은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조용히 TV를 봤고 시어머니 순옥만이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일찍 왔구나. 얼굴이 더 까칠해졌네. 지원은 작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별일 없었어요, 어머니. 그러나 그 태연한 말조차 자신에게 거짓이었다. 저녁이 되어 남편 정환이 불쑥 물었다. 당신, 회사에서 또 뭐 사고 쳤어? 소문 퍼진 거 나도 들었어. 지원의 등골이 찬 기운으로 뒤덮였다.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정환은 루머를 그대로 내뱉었다. 무슨 원장이랑 엮였니 어쨌니? 인터넷도 떠들썩하던데? 애들도 커가는데 좀 조심하지. 지원은 손끝이 저려왔다. 진짜 믿어? 그 더러운 소문을? 정환은 대놓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아니, 믿고 싶진 않지만 일이라는 게 번지면 답도 없잖아. 이젠 우리 가족까지 욕먹으면 어쩔 거야? 순옥이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정환아, 네가 아버지로서 좀 더 당당해야지. 네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눈에 안 보이니? 들은 헛소문 아무 말이나 꺼내지 마라. 정환은 그제서야 말을 잇지 못했다. 지원은 겨우 소공어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숨도 못 쉬겠어요. 순옥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곧 끝날 거야.
네가 용기 내고 고개만 들면 진실은 드러난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고립은 더욱 심해졌다. 박 원장은 교묘하게 지원을 무시하고 업무상 실수라는 이름으로 계속 트집을 잡았다. 이 팀장, 오늘도 기록 누락이야. 관리 제대로 못하겠으면 내일 당장 사표 써. 지원은 무기력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거짓 해명도 억울하다는 소리도 사치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만 같았다. 민영이 슬쩍 다가와 속삭였다. 팀장님, 너무 힘드시면 잠깐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난 여기서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가족도 나 자신도. 이제 진짜 끝장이야. 그날 오후 병원 전체 회의에서 원장은 대놓고 지원을 망신줬다. 우리 병원의 평판에 금이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소문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는 관리자는 자격이 없다. 모든 동료가 지원을 쳐다봤다. 지원은 마지막 기운을 끌어모았다. 저는 근거 없는 소문과 허위 사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증인입니다. 누구라도 저를 모함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정적만이 흘렀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집에 돌아오니 순옥이 지원의 얼굴을 보며 무릎을 꿇었다. 제발 네가 다신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지원은 억지로 일어섰다. 어머니, 저 정말 이젠 못 버티겠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저는 더럽혀졌어요. 가족한테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순옥은 지원을 안아주며 오열했다. 내 잘못 하나도 없어. 그 더러운 소문 진실은 아니잖니? 우리가 외면하면 악이 이기는 거야. 지원은 흐느낌 속에 겨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순옥은 단호히 말했다. 안 돼. 네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 끝이야. 넌 내 딸이야. 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마. 며칠 뒤 지원은 평소보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했다. 누군가 뒤에서 다시 수근거린다. 저 여자 하도 버텨서 대단하긴 한데 얼마 못 버틸 거야. 쓰러질 게 뻔하지. 오후 회진이 끝나자 지원은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지고 어깨는 떨렸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동료들이 놀라 뛰어왔지만 이미 의식이 희미해진 지원은 어둠 속에 빠져들었다. 달리는 구급차 속 창밖 풍경이 뿌옇게 흔들렸다. 병원장 박규현의 난폭한 말, 동료들의 시선, 가족들의 절규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이젠 정말 끝인가, 이 지옥이? 의식 저편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순옥의 목소리. 지원아, 제발 지지 마. 네가 다시 일어나야 우리 모두 살 수 있어. 지원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 힘으로 다짐했다. 끝은 아직 아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어쩌면 다시 누군가를 위해 일어설 수 있을지도. 지원의 겨우 남은 한 가닥 의지가 깊은 절망 한가운데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얼음벽을 뚫라는 불꽃 박지원은 중환자실 침대에서 깨어났다. 천장은 온통 하얗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따따닥 두드렸다. 옆에서는 시어머니 순옥이 밤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지원아, 눈을 떴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지원은 가까스로 고개를 돌리며 힘없이 중얼거렸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네가 쓰러진 지 벌써 이틀이나 됐어. 지원은 잠시 그 모든 압박과 수치, 소문과 모멸, 그 한복판에서 마지막 남은 힘마저 소진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아득한 어둠 끝 누군가 포기하지 말라며 다가와 안아준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저 진짜 버틸 자신이 없어요. 저 때문에 다들 고생만 시키고 어머니도. 순옥은 단호히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마. 네가 살아서 이겨내는 걸 세상이 반드시 알게 할 거다.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지금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며칠만 더 안정을 취하세요. 순옥은 의사와 지원 둘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종일 병실에 울려 퍼진 것은 빗소리와 희미한 환자들의 신음, 그리고 순옥의 속삭임 뿐이었다. 순옥은 내내 지원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순옥은 잠시 병실을 나와 복도 한 구석에 서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며느리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 끝, 그녀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김 선생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 선생, 옛날 일로 부탁 하나 하고 싶소.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김 선생, 본명 김영수는 부산 대병원 이사회 고문이자 한때 순옥의 삶에 결정적인 은인을 자처했던 인물이었다. 순옥이 젊은 시절 남편의 부도로 빈손이 됐을 때 김 선생은 도시락 한 개라도 들고 신세를 갚겠다며 함께 오랫동안 고생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몇 시간 뒤 김영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 여사님, 무슨 일입니까? 오래전 인연을 잊지는 않았답니다. 순옥은 절박하게 조용히 말했다. 영수 씨, 우리 며느리가 지금 병원장에게서 끔찍한 모욕과 협박에 시달립니다. 제가 병원 식구들의 입에서 다 들었습니다. 증거까지는 못 모았지만 더 두면 아이가 무너집니다. 김영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깊게 물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그 자식이 권력을 앞세워 여러 명을 짓밟았어요. 저희 며느리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 아니면 아무도 이 싸움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예요.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함이 꺾이진 않았다. 침묵에 이어 김영수의 결의가 묻어나는 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이 일, 내 손에 걸렸다 생각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대충 넘어갈 생각 마십시오. 증거부터 관련자 증언까지 모두 확보해보겠다. 전화가 끊어진 뒤 순옥은 손바닥을 꼭 쥐었다. 이제 겨우 불씨 하나가 살아났다. 며칠 사이 병원의 공기는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밤중 김영수를 비롯한 감사팀 직원이 몰래 쓰는 회의실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듣고 몇몇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민영은 퇴근길에 지원의 병실에 들러 속삭였다. 팀장님, 사실 그동안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동료 명예 언니, 수진 언니 다 같이 증언해주기로 했어요. 병원장 비리, 폭언, 팀장님 모욕. 저희가 겪은 일 전부 말할 거예요. 지원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영을 바라봤다. 정말 다 같이 해줄 수 있겠니? 민영은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네, 저희도 더는 가만히 못 있겠어요. 누구라도 먼저 용기 내주길 바랐으니까요. 며칠 뒤 회색 양복을 입은 김영수와 감사팀은 본격적으로 병원 내 조사를 시작했다. 순옥은 감사실 앞 대기석에 앉아 손끝을 달달 떨고 있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김영수는 회의실로 들어가며 조용히 순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장의 권력에 맞서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원의 입원은 더 이상 숨겨진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모두가 주목하는 불씨가 되었다. 소문만 무성하던 복도 곳곳에서 이제는 동료들의 증언과 파일, 녹음 기록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했다. 한편 가족도 변화하고 있었다. 정화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잠겨 있다가 어느 날 밤 지원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내가 너무 겁만 먹었나 봐. 지금이라도 뒤늦었지만 우리 가족, 어머니, 그리고 너를 위해 목소리를 내볼게. 지원의 눈에 흐릿해졌던 희망이 다시금 일렁이기 시작했다. 분노와 절망으로 시들었던 마음에 붉은 불씨가 점점 살아났다. 순옥은 병실로 돌아오며 조용히 속삭였다. 딸아, 잘 봐라. 사람 사는 세상은 아무리 멀고 추운 얼음벽도 언젠가는 불에 녹는 법이란다. 우리가 서로 손을 놓지 않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지원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어. 진실이 드러나다 병원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된 날 아침, 박지원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하루가 종일 불안과 다짐이 교차했다. 아직 병실에 누운 채 창밖을 보는데 어느새 빗방울 대신 밝은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시어머니 순옥은 옆자리에서 가만히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지원아, 오늘 꼭 네가 진실을 증명하는 날이 될 거다. 겁내지 마라. 엄마가 가장 곁에 있을게. 지원은 불안에 떠는 심장을 달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에는 이미 이사회 위원, 감사관, 부서장, 간호사 대표들이 일찍부터 모였다. 박병 원장은 평소와는 달리 굳은 표정으로 자리했다. 김영수 감사위원장의 등장에 밀려드는 묘한 긴장감이 회의실을 감쌌다. 김영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 주제는 병원 내 인권 침해 및 직장 내 갑질, 폭언, 그리고 각종 의혹 건입니다. 피해 당사자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직접 대질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순간 박지원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온 이목이 그녀에게 쏠렸다. 회색빛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더없이 단단했다. 김영수가 인사를 건넸다. 이 팀장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침묵 후 증언이 시작됐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자신이 겪었던 박병 원장의 폭언과 협박, 그리고 각종 비인간적 처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수차례 강압적인 문자와 야간 호출, 직위, 해고 협박,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을 향한 욕설과 모욕도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이 핸드폰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손에 쥔 녹취 파일, 문자 캡처, 그리고 메신저 대화 내역이 차례차례 스크린에 띄워졌다. 그 순간 회의장 안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지원이 말을 끝내자 곧바로 동료 간호사 민영, 수진, 명예 역시 용기를 내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저 역시 야근 후 박병 원장님께 회의실로 불려가 30분 넘는 질책을 당했습니다. 저는 신입 시절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온 직원 앞에서 공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진료 기록을 일부러 돌려놓을 거라고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모멸과 수치, 두려움 속에서 침묵했던 시간이 달아오르듯 토해져 나왔다. 박병 원장은 처음엔 코웃음을 치다 점점 얼굴이 굳어졌고 시선이 오락가락 흔들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까지 것들이 나서봤자 아무 변화도 없어. 이따위 증거 대체 누가 조작 안 했다고 장담하지? 그러나 김영수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녹취와 캡처 자료, 그리고 병동 CCTV 분석 결과까지 이미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권한으로 병동 출입문 기록도 제출받았습니다. 저희 감사팀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이사회 위원들 또한 서서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왜 지금까지 다들 숨겼습니까? 회사, 병원, 그리고 환자를 위해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겠군.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힐 무렵 순옥이 방청석에서 버티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선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여기 누가 내 며느리처럼 자식 되라고 하면 보내겠나? 한 가정 한 사람 인생 함부로 짓밟는 것 다 자기 자식이 당해도 참으시겠습니까? 지원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박병 원장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소리쳤다. 너희가 뭔데 감히? 내가 여기서 쌓아온 게 몇 년인데 이따위 모함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김영수 위원장이 일갈했다. 이제 그만두십시오. 더 이상의 무의미한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이 오늘 진실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옆에 앉은 부서장은 박병 원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원장님, 이제 병원과 환자를 위해 스스로 물러날 시기입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그 짧은 순간 박병 원장이 책임을 부정하려 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멀찍이 있던 의료법무 담당자마저
쓸쓸히 고개를 돌렸다. 결국 이사회 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명백합니다. 박병 원장을 즉시 직무정지 및 대기 발령 조치, 외부 수사기관에 이관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 자리에 넋 나간 채 앉아있던 박병 원장은 그제야 와르르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동료 간호사들이 지원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우릴 위해 울지 마세요. 지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순옥은 눈시울을 훔치며 딸을 꼭 안았다. 네가 이겨냈다, 우리 딸.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회의실 밖엔 아직도 잔잔한 불안이 남았지만 단단한 연대와 고요한 희망 또한 조금씩 움텄다. 지원은 한참 동안 흐느끼다 천천히 어깨를 폈다. 이제 정말 모두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마지막 역습 병원장 박규현이 직위 해제된 뒤 병원 전체가 일시적인 평온 속에 빠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는 곧 폭풍 전야임이 드러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원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모르는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용히 사라져라. 내 가족까지 다칠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 네가 이긴 게 아니란 걸 아주 곧 알게 될 거다. 심장은 다시 차가운 두려움에 조여왔다. 지원은 메시지를 보며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다. 저녁 무렵 두 아이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참에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낯선 남자 셋이 그 뒤를 집요하게 지켰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들의 그림자에 등골이 식어갔다. 갑자기 남자 하나가 다가와 팔을 거칠게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누구 덕에 네 새끼들 학교 다니는지 생각해라. 이쯤에서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공포에 질린 지원은 아이들을 꼭 안은 채 빠르게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파고들었고 다행히 곧 그들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시어머니 순옥과 남편 정환이 어두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정환은 보기 드물게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게 다 뭐야?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내가 부정 채용에 연루됐다느니 가족 신상까지 조사받을 수도 있다더라. 이제 우리 가정까지 죽이자는 거야? 지원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고소하고 진실을 밝힌 게 후회돼? 정말 다시 침묵했어야 옳았니? 정환은 분노에 이끌려 주먹을 쥔 채 말을 이었다. 지금 네가 무슨 용사도 아니고 우리한테 닥칠 일 생각 안 해봤어? 남의 인생 함부로 흔들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아?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정환아, 내 마누라를 탓하지 마라. 이 일 이미 시작됐고 물러설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평생 약자로만 살게 된다. 정환은 답답하게 고개를 감췄다. 그러다 우리 애들까지 무서워서 못 살겠다 정말. 순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아버지라면 아내를 탓하거나 두려워만 하지 말고 옆에서 지켜줘라. 이 집에서 지킬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가족 아니겠니? 지원은 숨을 고르며 힘겹게 목소리를 냈다. 나도 두려워. 하지만 오늘 내가 물러서면 앞으로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거야. 이제는 누군가가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해. 이 순간 세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서로의 숨결과 두려움, 그리고 각자의 각오를 마음에 새겼다. 마침내 정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무섭지만 이겨내보자.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물러서지 않겠다. 다음 날 박 원장은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다. 퇴직한 병원 내 행정직원을 매수해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지원과 가족에 관련된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를 흘렸다. 박지원 병원장과 내연 관계 있었다더라. 밀고자를 앞세워 병원 분위기 망쳤다더라. 같은 악성 루머가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졌다. 보다 못한 옛 동료 민영이 급하게 전화했다. 팀장님, 지금 인터넷에
말도 안 되는 글이 돌아요. 저희 쪽에도 취재 문의가 몇 통 왔어요. 지원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겪으니 숨이 막히네. 민영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혹시라도 기자가 연락 오면 팩트만 얘기해줘. 민영은 한참 망설이다 결연하게 대답했다. 이제 정말 끝낼 때예요. 저희 간호팀도 단체로 진술서 내기로 했습니다. 더는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 출두해 증언하는 날, 지원과 가족 그리고 동료 간호사들은 수사관 앞에 앉아 있는 힘껏 자신들이 겪은 모든 진실과 협박, 음해, 따돌림의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도 청구해 두었으니 겁먹지 마시고 언제든 바로 연락하세요. 신고 후 귀가하는 밤, 차량 안은 물먹은 공기처럼 무겁고 조용했다. 지원이 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다. 아마 앞으로도 시련이 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린 도망치지 않았다. 순옥이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그 누구도 네가 겪은 일, 우리가 겪은 일, 다시는 우습게 보지 못할 거다. 정환도 뒷자리에서 아이들을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다. 우리 꼭 이겨내자. 가족이니까. 저녁 늦게 지원은 혼자 거실에 앉아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두려움과 분노, 절망에 갇혀 울던 밤들을 지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공격에도 맞설 용기가 조금씩 심장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창밖엔 막 거친 비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빛이 솟아났다. 지원은 속삭였다. 이 불빛이 꺼지지 않게 마지막까지 내 몫을 다해야지. 그리고 그 순간 가족 모두가 주방 한쪽에 모여 서로 꼭 껴안았다. 싸늘했던 밤, 오랜만에 벽난로에 불을 피웠다. 붉은 불꽃이 천천히 타올랐다. 위기의 끝에서 모두가 비로소 가족의 온기를 껴안았다. 마지막 역습 병원장 박규현이 직위 해제된 뒤 병원 전체가 일시적인 평온 속에 빠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는 곧 폭풍 전야임이 드러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원의 한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모르는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용히 사라져라. 내 가족까지 다칠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 네가 이긴 게 아니란 걸 아주 곧 알게 될 거다. 심장은 다시 차가운 두려움에 조여왔다. 지원은 메시지를 보며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다. 저녁 무렵 두 아이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참에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낯선 남자 셋이 그 뒤를 집요하게 지켰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들의 그림자에 등골이 식어갔다. 갑자기 남자 하나가 다가와 팔을 거칠게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누구 덕에 내 새끼들 학교 다니는지 생각해라. 이쯤에서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공포에 질린 지원은 아이들을 꼭 안은 채 빠르게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파고들었고 다행히 곧 그들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시어머니 순옥과 남편 정환이 어두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정환은 보기 드물게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게 다 뭐야?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내가 부정채용에 연루됐다느니 가족 신상까지 조사받을 수도 있다더라. 이제 우리 가정까지 죽이자는 거야? 지원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고소하고 진실을 밝힌 게 후회돼? 정말 다시 침묵했어야 옳았니? 정환은 분노에 이끌려 주먹을 쥔 채 말을 이었다. 지금 네가 무슨 용사도 아니고 우리한테 닥칠 일 생각 안 해봤어? 남의 인생 함부로 흔들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아?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정환아, 내 마누라를 탓하지 마라. 이 일 이미 시작됐고 물러설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평생 약자로만 살게 된다. 정환은 답답하게 고개를 감췄다. 그러다 우리 애들까지
무서워서 못 살겠다, 정말. 순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아버지라면 아내를 탓하거나 두려워만 하지 말고 옆에서 지켜줘라. 이 집에서 지킬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가족 아니겠니? 지원은 숨을 고르며 힘겹게 목소리를 냈다. 나도 두려워. 하지만 오늘 내가 물러서면 앞으로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거야. 이제는 누군가가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해. 이 순간 세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서로의 숨결과 두려움, 그리고 각자의 각오를 마음에 새겼다. 마침내 정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무섭지만 이겨내보자.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물러서지 않겠다. 다음 날 박 원장은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다. 퇴직한 병원 내 행정직원을 매수해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지원과 가족에 관련된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를 흘렸다. 박지원 병원장과 내연 관계 있었다더라. 밀고자를 앞세워 병원 분위기 망쳤다더라. 같은 악성 루머가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졌다. 보다 못한 옛 동료 민영이 급하게 전화했다. 팀장님, 지금 인터넷에 말도 안 되는 글이 돌아요. 저희 쪽에도 취재 문의가 몇 통 왔어요. 지원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겪으니 숨이 막히네. 민영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혹시라도 기자가 연락 오면 팩트만 얘기해줘. 민영은 한참 망설이다 결연하게 대답했다. 이제 정말 끝낼 때예요. 저희 간호팀도 단체로 진술서 내기로 했습니다. 더는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 출두해 증언하는 날. 지원과 가족, 그리고 동료 간호사들은 수사관 앞에 앉아 있는 힘껏 자신들이 겪은 모든 진실과 협박, 음해, 따돌림의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도 청구해 두었으니 겁먹지 마시고 언제든 바로 연락하세요. 신고 후 귀가하는 밤, 차량 안은 물먹은 공기처럼 무겁고 조용했다. 지원이 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다. 아마 앞으로도 시련이 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린 도망치지 않았다. 순옥이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그 누구도 네가 겪은 일, 우리가 겪은 일 다시는 우습게 보지 못할 거다. 정환도 뒷자리에서 아이들을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다. 우리 꼭 이겨내자. 가족이니까. 저녁 늦게 지원은 혼자 거실에 앉아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두려움과 분노, 절망에 갇혀 울던 밤들을 지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공격에도 맞설 용기가 조금씩 심장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창밖엔 막 거친 비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빛이 솟아났다. 지원은 속삭였다. 이 불빛이 꺼지지 않게 마지막까지 내 몫을 다해야지. 그리고 그 순간 가족 모두가 주방 한쪽에 모여 서로 꼭 껴안았다. 싸늘했던 밤, 오랜만에 벽난로에 불을 피웠다. 붉은 불꽃이 천천히 타올랐다. 위기의 끝에서 모두가 비로소 가족의 온기를 껴안았다. 필요시 특정 장면, 인물 심리, 서사 확장 등 의견 주시면 더 보완해 드릴 수 있습니다. Morong. Chương Shit, cánh cửa bình minh và sự tái sinh. Viết bằng tiếng Hàn, khoảng 1-500 từ nề. Araneun, Chee, Chang. 새벽의 문, 그리고 다시 태어남. chương 10, cánh cửa bình minh và sự tái sinh. 에올리악 1-500자 분량의 한글 소셜 원고 형식으로 확장한 내용입니다. 마침내 밝아오는 희망, 가족의 재탄생, 사회적 정의, 치유와 연대의 감정, 그리고 조용한 결의까지 감정적으로 담았습니다. 제10장, 새벽의 문, 그리고 다시 태어남 긴 어둠이 물러나고 박지원 가족의 앞에 드디어 새벽이 다가왔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지독한 폭력과 협박, 수치와 고통의 밤들은 그렇게 끝을 맞이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와 내부 감사,
동료의 용기 덕분에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고 박 원장은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되어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지원은 기사에 실린 원장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어디선가 무서운 게 남아있을 것 같았지만 창문 너머로 번지는 아침 햇살은 이제 두려움보다 희망에 가까웠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괜찮아질 수 있을까? 첫째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옆에 앉은 남편 정환과 순옥을 바라봤다. 그래, 엄마도 더는 슬프지 않을래. 우리 다 같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며칠 뒤 박지원과 동료들은 병원 강당에서 열린 공식 사과식에 참석했다. 병원을 대표해 새로 선임된 이사가 단상에 올라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병원 내에 만연했던 폭력과 부당한 처사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과 박지원 팀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이 끝나자 원장 아래에서 침묵하던 이들도 하나둘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민영, 명예, 수진, 여전히 떨리는 손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지원은 머뭇거리다가 마이크를 들었다. 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병원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믿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로 희미한 박수와 미소가 번졌다. 집으로 돌아오던 차 안, 순옥은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살다 보면 인생에 한 번쯤은 밤이 너무 어두워서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 근데 우리가 손을 놓지 않으니까 결국 해가 뜨더라. 정환이 옆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서로 탓하지 않고 뭐든 함께하자. 그날 저녁 가족이 둘러앉아 처음으로 웃으며 식사를 했다. 어린 남동생은 엄마 품에 안겨 중얼거렸다. 이젠 엄마가 울지 않아서 좋아. 지원은 하얗게 번진 불빛 속에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지나 지원은 다시 병원에 복귀했다. 돌아온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과 함께 힘내세요 라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민영이 먼저 달려와 껴안았다. 팀장님, 정말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지원은 동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여기 올 수 있도록 힘내준 모두에게 고마워요. 이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 줍시다. 병원은 조금씩 새로운 생명이 움트듯 바뀌어갔다. 부당한 말 한마디에도 다 같이 목소리를 내자 진실을 외면하던 이들도 더는 모르는 척 할 수 없었다. 환자와 가족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이 번져나갔다. 어느 봄날 바람이 부는 정원에서 지원은 시어머니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순옥이 말했다. 넌 나에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예전엔 남과 남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내가 널 믿는다. 지원은 눈물 젖은 미소로 답했다. 저도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다시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 이번엔 제가 제일 앞에 설게요. 그 옆엔 남편 정환이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다. 언젠가 불신과 침묵으로 얼어붙었던 관계도 작은 말 한마디, 서로를 향한 진심의 시선으로 천천히 녹아내렸다. 밤이 찾아와 아이들이 곤히 잠들고 가족 모두가 따뜻한 찻잔을 들고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지원은 창밖으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우린 이제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어.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이제 두렵지 않아. 순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지.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자, 내일부터 또 열심히 살아보자. 정환도 손을 내밀었다. 우리 가족 약속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모두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마침내 박지원과 가족을 감싸던 칠흑 같은 밤은 완전히 물러갔다. 새벽을 깨우던 문이 활짝 열리고 찬란한 빛이 거실에 스며들었다. 무너질 뻔했던 가족, 상처로 흔들리던 영혼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섰다. 그들만의 단단한 연대,
존엄, 사랑이 빛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존재를 알렸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꿈. 이제 그들은 더는 누구도 함부로 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새벽의 문, 그리고 다시 태어난 병원 로비 한가운데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스며든다. 박지원은 잠시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한때 그 빛이 얼마나 멀리 느껴졌던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던 매일의 절망과 눈물, 그 끝에서는 아득하게만 보였던 희망의 불빛이 진짜로 그들에게 닿고 있었다. 전날 저녁 뉴스에서는 박병 원장의 구속 소식이 보도됐다. 병 원장 직권 남용과 지속적 직원 협박 혐의로 구속, 피해자들 용기 있는 고발 지원은 그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수치와 분노로 얼룩진 세월이 스쳐가면서 가슴 한가운데 알 수 없는 감정이 퍼졌다. 드디어 끝났어. 한숨과 함께 그녀의 어깨가 조금 느슨해진다. 어머니 순옥은 그녀의 손을 꼭 잡는다. 지원아, 네가 이렇게 버텨준 덕분에 우리가 다 살아났어. 진짜 수고 많았다. 지원은 어머니의 손을 힘껏 잡았다. 어머니 혼자 아니었으면 저도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남편 정환도 언제나처럼 지친 얼굴이 아니었다. 퇴근길, 여보, 요즘은 나도 아침마다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고마워요, 여보. 예전 같았으면 절 버려뒀을 텐데 요즘은 꼭 옆에 있어서 든든해요. 정환은 미소로 답했다. 이제야 알겠어.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거구나. 며칠 후 병원 강당에서 공식 사과식이 열렸다. 감사팀, 이사회 대표, 그리고 폭압에 침묵했던 직원들까지 모두 모였다. 신임 원장은 단상에서 굳건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팀장님과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병원이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한켠에서 울음을 참던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민영, 명애, 수진. 민영이 먼저 박지원의 손을 잡았다.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용기 내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아마 지금도 고개 못 들고 살았을 거예요. 지원도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민영아, 우리 절대 남 탓하지 말고 약한 목소리도 귀 기울이자. 다 같이 지키는 병원이니까. 청중 뒤편 어머니 순옥도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내가 네 어머니라서 참 다행이다. 지원은 무대 끝에 내려와 어머니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다 함께 식탁에 앉았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아무도 못 괴롭혀? 앞으로 좋은 날만 오는 거지? 지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에겐 이제 새벽이 올 거야. 엄마도 오늘부터는 더 크게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정환도 한 손을 내밀었다. 이제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아끼자. 뭐든 함께 견디자고 약속하자. 순옥이 두 사람의 손 위에 손을 올렸다. 우리 가족, 이게 진짜 시작이야. 조용한 저녁, 노란 전등 아래 내 식구의 그림자가 부드럽게 겹쳐졌다. 며칠 후 지원은 다시 병원 출근길에 나섰다. 처음 걸었던 그 복도, 하얀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잠시 멈춰섰다. 이제 나는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 누구도 어떤 말도 나를 흔들 수 없어. 데스크 위에는 동료들이 몰래 올려둔 힘내세요. 우리가 곁에 있어요. 라는 메모와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다. 민영이 환하게 다가와 팔짱을 꼈다. 팀장님, 오늘 점심 꼭 같이 해요. 우리 다 모여서.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부터 진짜 새롭게 시작이다. 월요일 아침 회의. 혹시나 여전히 누군가는 불편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까 마음 한켠에서 두려움이 스쳤다. 그런데 첫 인사를 민영이 크게 외쳤다. 박지원 팀장님, 응원합니다. 누군가 웃었고 몇몇은 박수를 쳤다. 지원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나 혼자 이겼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겼구나. 퇴근길, 늦은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 위로 길게 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은 어머니와 잠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다. 잠깐의 평화, 그리고 담담한 대화. 지원아, 인생이란 게 결국은 네 편을 단 한 명만이라도 남기는 건가 봐. 그리고 그 한 명이 가족이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 지원은 두 손을 꼭 모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이젠 저도 누군가의 든든한 편이 돼주고 싶어요. 약한 이들이 조금만 덜 외로운 세상, 우리처럼 혼자 울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만들고 싶어요. 순옥은 딸을 꼭 안았다. 넌 충분히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난 언제나 네 편이야. 밤이 찾아오고 가족 모두 소파에 옹기종기 앉았다. 창밖에는 달빛이 내리고 거실엔 언젠가처럼 불안한 침묵 대신 웃음과 속삭임이 번졌다. 아이들이 잠든 뒤 지원은 창문을 열고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봤다. 이제 두렵지 않다. 우리는 시험을 견디고 가족도 삶도 새로 태어났다.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다. 아주 잔잔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빛이 스며드는 길로 천천히 오래 함께 걸으리라. 새벽의 문이 활짝 열리고 가족의 가슴마다 완전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